대검찰청이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방식대로 날짜로 계산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풀어줄 때와 다른 얘기죠.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일선 경찰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검이 답을 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그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이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의 방식대로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일단 석방을 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대검의 공판 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즉시 항고 같은 걸 해서 이제 불복을 하지 말고 즉각 석방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으면 이런 지침을 내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검의 지침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제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서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걸 바로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항고를 했다면 시간 계산이든 날 계산이든 이제 결론이 어느 쪽으로든 났을 거고 이런 혼선도 없었을 겁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뭐 찾아보니까 과거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해명이 더 꼬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8년 사례를 보면 의정부지검이 한 피의자를 이제 개인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당시 의정부지법은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을 넘겨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면서 구속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했고요.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서 해당 피의자를 재수감했습니다. 울산지검도 지난 2023년에 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석방 후에 즉시 항고를 했고요. 대전지검에서도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을 해서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를 했던 건 결국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이런 과거 사례가 있었던 데다 이제 계속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 대검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웬만한 해명이나 뭐 변명으로는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검찰 내부 안에서도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항고를 한다든지 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문상으로는 보통 항고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즉시 항고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항고 역시도 당연히 이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을 생각했을 때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상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93년에 보석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97년에는 보석에 대해서 보통 항고는 허용된다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보통 항고라는 것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그 석방 상태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헌 소지와 조금 무관하다라고 볼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풀어준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법원에 어쨌든 재수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그러한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법문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것인데 검찰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전체의 입장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적어도 대검 수뇌부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생각하기로는 즉시 항고 자체도 위헌적이라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포기했는데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보통항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를 했고 보통항고가 그럼 가능하느냐, 보통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낮아 보입니다. 지금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그 구속기간을 계산을 할 때 날짜로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안재판에서 이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본안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툴 수가 있습니까? 본안재판의 쟁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안재판의 경우에는 이 내란죄 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란죄를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재판과 구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절차는 좀 별도의 절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 판사는 다른 재판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본안재판에서 우리가 구속 취소가 부당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수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취지는 해석을 해보자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의견을 그래도 개진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담당하는 그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확정한 확정례를 발표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지금 내란죄 여부의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속 일자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곁가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투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 얘기를 했는데요, 문 기자. 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직 판사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현직 판사도 실명을 걸고 이제 비판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제 내부 게시판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부심 절차라는 게 대부분 일과 시간 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지장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이제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결정대로 시간 단위로만 적부심 절차를 제외를 한다면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를 해서 사실상 구속 기간의 이제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제 처방과는 달리 비판이 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은 지기현 판사는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법질서에 폭탄을 투척한 이제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법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이 될 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가세를 했는데요. 지기현 판사가 이제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했던 그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구속기간 계산을 이제 날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런 방식의 계산을 요청해도 들어줬겠느냐. 윤 대통령 구속기간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기현 판사가 공동집필한 책에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무슨 책입니까? 이거? 네, 그 책은 이제 2022년 10월에 나온 주석 형사소송법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당시 대법원 재판 연구관 자격으로 이 집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책 297쪽에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이틀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이틀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점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은 1954년 그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7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판사는 하필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만 이 계산 방식을 이제 깬 겁니다. 지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7월 1일 오후 2시 이제 구속시사 서류를 접수를 해서 다음 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 이제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이제 이게 이틀이 되는 그 불합리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결정하고 책에 쓴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입장은
뭡니까? 네, 이제 일부 언론들이 접촉을 해서 네.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가 왜 주석서와 배치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당 부분 집필에는 자신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이제 시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구속 기간 기준은 쟁점이 안 됐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이제 절대 옳다는 게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구속하고 결부돼 있는 지금 이런 사건인데 비판과 논의가 열려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기현 판사의 입장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인이라든지 피의자의 인신 구속의 경우에는 그런 기본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문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소송 기록이 왔다 갔다 한 시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걸 반영하는 게 날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법문상으로 어떻게 수정이 가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방식이 뭔가 애매한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검찰은 기존에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에서 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서 이렇게 구속을 한 것이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법문상에도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스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윤 대통령의 경우가 특별한 사안이긴 합니다. 체포적부심 잘 청구하지 않는데 청구했고요. 영장실질심사 그 이후에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에 구속영장의 만료 시기에 임박해서 공소 제기를 한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도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자. 나도 혹시 구속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뭐 실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이제 실내가 명백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전향적인 이런 사안에 대한 결정이 있다 보니까 일선의 혼란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의 그러한 입장이라든지 취지는 정말 100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을 거슬러서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검사들의 그러한 관행을 거슬러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일선의 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니까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구속 사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구속 취소를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구속을 사실 했지만 그러한 구속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구속의 사유가 뭔가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될 때 이제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절차적인 하자를 주된 이제 이유로 살펴본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이제 짙다라든지 아니면 뭐 도주의 우려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이유를 설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인멸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속에 적당하다, 취소될 정도까지는 이러한 뭐 하자가 짙지 않다 이런 이제 취지의 선고도 가능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정당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러한 뭐 애매모호한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서 다시금 인신 구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인신 구속의 여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한번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러한 판단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지기현 판사의 그러한 결정은 굉장히 좀 세밀하게 그러한 시간들을 따져서 절차적인 하자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취소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느냐라는 건데 당초에 뭐 이번 주 금요일 얘기가 많았는데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 언제 선고를 하겠다 밝힌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예, 없죠.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런 전망을 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14일 만에 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었거든요. 이런 전례로 비춰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이 됐으니까 14일 정도가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 헌재가 이제 13일 내일이죠.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경우는 이제 3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럼 13일 다음 날이 14일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틀 연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쯤에는 이제 일정을 밝혀야 하는데 오늘 헌재에서 저녁 때까지 언급이 없다면 이제 이번 주는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헌재가 이제 네.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을 내일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이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의 선고 기일이 먼저 만약에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도 이제 3월 말이나 심지어 4월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 총리의 경우는 소추 사유에 내란 방조, 가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초는 넘어가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일단 뭐 과거에 지금 14일로 이제 점쳐졌던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11일 내지는 14일 정도의 이제 선고기일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14일로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툰 측면이 좀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투진 않았기 때문에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그만큼 판단해야 되는 쟁점들이 조금 더 적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법리적으로는 쟁점은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선포라든지 관련 행위가 위헌 위법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비교적 간명하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퉈왔거든요. 그러한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유 설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려면 과거 사례보다는 조금 더 이 결정문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의 사건들에 비해서 결정문 자체도 그 이유 설시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헌재 주변 경비가 강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서울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총격급 이사 지휘부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제 상상 이상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만큼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설마 이런 소설 같은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의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 발령까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13만 경찰 전원을 비상 대기시키고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 서울의 대규모 인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또 총기 출고, 또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주변 100m 이내에 차벽을 둘러싸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위험 물질이 있는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에 대한 시일의 접근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구조 이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다고 하고요. 헌법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협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 다들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폭동 사태를 목격해서 아시겠지만 가담자 전원,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 기일에 혹시나 이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만큼 떠안아야 되는 죄책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